네, 날마다 오퍼 3월 5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상따를 하는데 상따를 왜 하나? 그리고 내가 산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그 다음날 뭐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가 거래하다 보면 다음날 갭 띄우던데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될까? 그런 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가면 일단은 반은 팔아서 수익을 확정 짓고 나머지 반만 들고 가는 편이고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상따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파는데,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측량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가나, 얼마에 팔아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알려면, 점검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상한가 종목이 최근에 무엇이 나왔었나, 그런 걸 보고 상한가 다음날, 과연 얼마나 갭을 줬나, 혹은, 고가가 얼마 정도 되었나, 그랬을 때 우리가 안전마진으로,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먹을 수 있겠다 싶은 게 있으면, 그런 게 정해진다라면, 이렇게 상한가는 이렇게 대응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찾은 값은 평균, 이게 시장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도 뭐, 가끔 실패한 녀석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거의 다 갭으로 먹을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평균이 한 7%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런지 좀 간단하게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건 검색을 불러야겠죠. 조건 검색에서 항상 대상 변경을 누르면 저는 뭘 지금 하냐면 관리 종목 우선주 제외, 거래 정리 제외, 환기 종목 제외, 정리 매매 제외, 불성실 단기 과열 ETF 스펙 ETN 초유동성 종목 여기까지 제외를 시킨 상태에서요. 먼저 범위 지정에서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잠시만요. 하시게 되면 여기 일단 시가총액 부분을 좀 정하는데요. 시가총액은 제 생각에 그냥 3천억 정도 이상에서 골라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30억, 300억, 3천억 이상에서 주가 등락률이 한 열흘 이내에 상한가 간 녀석들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치면 되면 주가 등이라고 치면 주가 등락률 여기에 보면 주가 등락률 클릭해서 보면 기간 내 등락률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기간 내 등락률을 클릭하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클릭하느냐? 일봉 오늘 말고요. 어제 기준으로 이렇게 0이면 오늘이고요. 일봉 전이면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10봉 이내에 여기 쭉 뭐가 있죠? 그러니까 전일 종가 대비 그 일봉진 10일 안에 전일 종가 대비 29.5% 이상, 5% 이상이면 거의 상한가겠죠? 추가해서 몇 개나 있나 볼까요? 이렇게 하면 29개가 나옵니다. 이거를 다 그냥 29개니까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요렇게만 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분홍색으로 마른 목걸이 있는 게 상한가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면 되니까 삼천장대약 그 다음날 고가가 15%, 롯데손해보험 고가가 상한가네요. 흥국화재 시가가 10%, 고가가 상한가, SK증권 요때 19일 같은 경우도 그 다음날 상한가 이날 같은 경우도 보니까 1월 29일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고가가 22%. 얘는 상한가 가면 그 다음날 엄청 많이 주네요. 사막 콘덴서 요날 상한가 그 다음날 고가가 20%. 흥하해운 못 잡았겠지만 어쨌든 고가가 상한가. 한투 은봉인데도 갭이 4%고요. 고가가 7%입니다.
한국석유 상한가 오늘 같은 경우도 고가가 22%. 대한해운 오늘 이게 어제 음봉으로 강하게 떨어졌는데도 고가가 14%. 대한전선 고가가 25%. 보성파워텍 요날도 보면 상한가죠. 그 다음날 고가가 19%. 이거 되게 작아 보이는데 그래도 얘는 뭐 거의 먹은 게 없네요. 아 그래 제가 먹은 게 없어요. 고가가 4%. 그러니까 기본 여기서 어떻게 탔다라면 그 다음날 뭔가는 조금 먹을 수도 있었겠죠. 광동제약 이 두 번째 상한가 그 다음날도 23%. 흥구석유 마찬가지요. 요날도 21% 오늘. 아주투자입이 요날 상한가 그 다음날 11%. 음봉인데도 고가 8.7%. 이지홀딩스 고가 20%. 바텍 고가가 7%. 반도체 고가 상한가. 현대바이오 고가가 20%. LIG 넥스원 요 상한가 같은데요. 고가 27%. 미래에셋생명 여기 음봉일 때도 고가 25%. 하나삼명 고가가 14%. 상하프론트 테크 요거 하루 쉬었나요? 쉬고 고가가 22%요. 대성에너지 이렇게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고가 18%. 펜트론 왜 안 되지? 희한하네. KLX KLX 보니까 여기 상한가인데요. 그 다음날 9%. 현대 EMD 마지막 날 상한가 이날도 상한가 다음날이 29%고요. 고가가 이날 했어도 그 다음날 여기도 29%. 미치네 여기는 완전히. 여기 바닥이 시작했을 때도 여기 고가가 24%. 얘는 상한가만 찼다고 하면 막 유튜바이오 이 마지막 날에 요때도 그 다음날 여기 고가가 7%고요. 요날 그 다음날 여기 26%. 이날 고가가 22%. 온코닉 시가가 5%, 고가가 13%. 하나비전 이날 고가가 9%. 지금 이렇게 29개를 빠르게 봤는데요. 정말로 좀 많이 주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이건 상한가를 제가 갈 수 있다 없다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요거를 그럼 이렇게 잡는 거는 어떻게 잡는 거냐라고 한다라면 당일 급등식을 잡아야겠죠. 근데 당일 급등식은 이제 별도의 문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을 좀 상한가 갈 것 같은 종목을 상따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사실 상한가 갔다가 막 꼬리 대고 내려오는 애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애들 조금 더 만약에 여기서 그럼 상한가를 갔는데 신고거래량을 쓴다라면 걔는 좀 꽉 찬 상한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면 다음날 갭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떤 저기를 상따를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다 한 주라도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짤 것 같아요. 여기서 기간 내 등락률이 아니라 주가 등락률을 하면 일봉종 종가보다 오늘 종가가 한 27% 이상 이렇게 잡게 되면 요거 일단 지워볼게요. 하게 되면 16개가 있네요. 그리고 오늘 엄청 많았어요. 요런 애들이 한 27%쯤 왔을 때 왠지 얘가 상한가 갈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상한가 따라잡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갭으로 많이 주는지도 볼 수 있고 근데 요렇게만 그냥 거래량 없이 뜬금없이 상한가 간 애들도 있으니까 그런 건 싫은데 라고 한다면 신고 거래량을 넣으면 되겠죠. 신고 거래량 해봅시다. 여기 그러면 오늘 신고 거래량이 한 120봉은 좀 약간 240봉 1년 이내에 최고 거래량이 많은 거로 나에게 보여줘 라고 한다면 이게 검색을 하잖아요. 오늘은 없네요. 오늘은 좀 이상하게 올랐으니까 한 3일 전 성과 검증을 한번 해볼까요? 성과 검증을 이렇게 해보면
이거는 잠깐 물러가고. 성과 검증에서 나온 애들이 좀 괜찮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1월 5일 주간 나무가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나무가 이렇게 보면 얘가 이 1월 5일에 상한가 쓸 때요. 분명히 얘 지금 그 조건 검색식은 27% 이상. 그러니까 얘가 27%일 때 이미 얘는 240분 신고 거래량이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와, 오늘 갑자기 거래가 하나도 없다가 뽕 들어오네. 얘는 상한가 가겠다. 그러면 사보는 거예요, 한 주. 그러면 확실히 경험할 수 있죠. 아, 상 따는 사람들이 이래서 하나 보다. 그런데 얘는 일종의 종가 베팅일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날 갭을 먹을 수 있는 거겠죠. 1월 6일에는 뭐가 있을까요? 1월 6일에는 신고량 쓴 상한가가 없었고요. 7일에도 없었고. 왜냐면 240봉 신고량이 좀 세거든요. 1월 달에 그거밖에 없었네요. 1월 13일 유료 메카 있네요. 1월 13일 유료 메카 여기요. 1월 언제야? 1월 13일. 여기네요, 여기. 이렇게. 이런 건 또 제 관점에서는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뭔가 돈 써놓고 길게 매대를 한 다음에 다 돌파하는 자리에서 돈을 쓴다? 상한가 따라잡기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장중에 돌려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만약 240일 신고량이 너무 안 나온다. 그럼 저걸 한 120일로 좀 바꾸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지금 1월 달에 보니까 1월 16일 날 또 하나 있고 지금 총 3개입니다. 1월 달에 총 몇 개 나와? 1월 달 것만 볼게요. 1월 20일 성 TNC. 뭐 이날도 좀 따라 붙을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오르륵 올라가서 그 다음날 시가가 10%니까 요런 이렇게 상한가 따라잡기 한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상한가는 이렇게 보면 요렇게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꼬리 달고 내려가는 녀석도 많기 때문에 신고량을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고요. 지금 이럴 때 거 마저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네 종목 22일에 여기 있네요. 한번 더 밀면 하겠는데요. 레이크 머티. 이날도 괜찮고요. 그럼 제법 제법 나오는데요. 슈프리마. 괜찮네요. 이렇게 해서 종가 베팅을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것까지 제가 뭐 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날이니까 연속으로 신고 거래량을 요날 쓰고 얘는 근데 많이는 안 주고 이틀에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줬는데 요렇게 이렇게 상한가 쓰고 그 다음날 많이 못 주는 애들은 좀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한 7% 정도 수익은 잘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럴 때 제법 있었네요. 요거겠죠? 예, 7%짜리네. 거의 6.9%니까. 이날도 많이 줬고요. 29일에는 자화전자. 이건가. 그러네요. 얘도 따라붙을만 하네요. 이렇게 좀 좋으네요. 이런 식으로 좀 조건식을 이때도 뭐 뜬금없이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얘는 시가가 거의 붙어서 나왔는데 이게 시가가 보통은 한 5, 6% 뜨는 게 많은데 이렇게 한 1, 2% 정도밖에 안 뜨면 이게 꼬리라도 이렇게 훅 하고 오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한가에 따라잡기를 했다라면 이렇게 한 5, 6% 뛰기를 아침에 그냥 바짝 하는 것도 좋은 매매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검색식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짜면 좋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중간 세다 말하는데 얼추 한 달에 한 10종목 정도 나오니까 10종목 정도면 20거래일에 하루 건너 하나씩이니까
그런 것들만 아침에 상따 차익한다고 해도 재미난 거래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난 하루에 하나씩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여기를 120봉 중 신고 거래량으로 바꿔주면 조금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은 없고 성과 검증으로만 이렇게 볼게요. 훨씬 더 많이 나오는지. 다시 1월 5일 아까 나무가 봤고요. 6일 7일 비슷한가? 더 많이 나와야 뻥이 아닌데 말이죠. 1월 9일날 이날이네요. 좋네요. 그리고 12일날 어쨌든 120일은 240일 신고량을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요. 포스코 TX 1월 15일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서 이렇게 검증도 해보시고 찾아보고 그렇게 만들면 재미있습니다. 그 상한가 따라잡기를 그냥 막연하게 갭 띄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리고 상한가 가면 언제 팔아야 되냐, 수익을 얼마까지 봐야 되냐, 그런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찾아보시면서 자기만의 기준을 갖는 게 누가 말하는 것보다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검색식 만들어서 한번 검증을 쭉 해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재미도 있고 자기 기준을 세우는 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는 몇 %의 수익을 주나를 간략하게 검증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